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촌 사회 전반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농산물 소비 부진뿐만 아니라 농촌 관광 마비에 영농철 인력난까지 복합적인 피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가들의 생산 기반 자체에 위기가 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발 농업위기 연속 보도 그 두 번째 순서로 흔들리는 농업 농촌의 생산 기반을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산물이라면 최대 대목을 놓친 화훼와 학교 급식이 막힌 친환경이지만 일반 농산물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외출을 꺼리고 외식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식업체 등 대형 농산물 수요처의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주요 농산물들의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3월 20일 기준 대파 도매 가격은 1kg당 1,040원으로 평년 1,995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늘도 3,875원으로 평년 가격인 6,534원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무도 450원을 기록해 평년 678원보다 낮았습니다. 심각한 소비 침체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 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지사가 감자 판매에 직접 나선 강원도의 경우도 연일 완판 행진이라는 열풍을 불러일으켰지만 현재까지 판매 실적은 880톤가량으로 10,000톤에 육박하는 재고량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농산물 소비 위축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농촌 관광이 얼어붙으며 농촌 경제 전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역 축제의 경제 효과는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에 달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해 군항제,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보성 벚꽃축제, 구례 섬진강 벚꽃축제 등 대표적인 봄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농촌 관광객들에게 의존하는 체험 농장들도 코로나19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6차 산업화의 주요 모델인 농촌 체험마을은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 한참 바쁠 때거든요. 교육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와서 고민이 많아요. 여기 전기요금이랑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나와요. 한 달에 한 150 정도가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없어서 막막해요. 코로나19의 농촌 지역 인력난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무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신고 및 출국 건수를 보면 2월 셋째 주까지 1,000명 남짓이던 주간 신고 건수가 2월 마지막 주 이후 매섭게 증가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자국민 출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입국도 지연되며 인력이 절실한 농가들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것이 많이 이제 규제를 하고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라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걱정되고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신 분들은 또한 외국인 근로자 통해서 생산하고 이렇게 농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또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가 농업 생산 기반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번 위기에 넘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개선해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추가 경정 예산으로 2천억 원을 별도로 확보해 총 3,656억 원을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선정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먼저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또 재산 차감 기준을 새로 마련해 주거 재산이 실제 거주하는 곳이라면 지역별로 3,500만 원에서 6,900만 원씩을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2억 원인 가구의 경우 원래는 재산 기준을 초과해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2억 원에서 6,900만 원을 차감한 1억 3,1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별 3,500만 원에서 6,90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며 재산 기준이 약 35%의 상향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 위기 가구 분들께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같은 이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통상 3개월까지였던 긴급복지 지원 기간도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원격 학습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도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온라인 학습 무료 지원 대상에 중학생을 포함시키고 정규 교과목, 외국어 학습, 교양물을 학습할 때 소모되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각계각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위기 가구들을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마트팜의 장점은 경영비를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사업 실패의 시련에서 벗어나 부농의 꿈을 이루고 있는 윤춘섭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펜지와 비올라 등 10여 종의 계절꽃을 재배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화훼 농장입니다. 이 넓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곤 윤춘섭 대표 부부뿐입니다. 약 6,000제곱미터 규모 농장에서 단 2사람이 일해도 큰 지장이 없는 이유는 재배 작업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농장 전체에 설치된 관수에서 일제히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품이 가장 많이 드는 관수 작업을 자동화하면서 윤 대표는 영농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도입 이전에는 농장 전체에 물을 주는데 약 9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3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의 활약도 두드러집니다. 농장 곳곳에 설치해둔 센서로 내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고 열선과 온수 등으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내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농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들을 갖춘 덕에 다양한 제철꽃을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여름꽃을 길러야 되고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가을이나 겨울꽃을 재배를 해야 되는 농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쉽게 빠르게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자동화 시스템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동화 시설을 통해 일손이 크게 줄어들면서 윤 대표는 고용인력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연간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지만 윤 대표 부부 단 둘이 운영하는 덕분에 인건비는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재료비 등 약간의 비용만 제외하면 모두 윤 대표 부부의 소득입니다. 그는 스마트팜 운영을 위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최신 설비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농장의 사정에 맞게 최소한의 설비만 갖춰도 누구나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체형에 맞는 분야만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 농장에 와서 체험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표는 약 20년 전 화훼 농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과 함께 부농의 꿈까지 동시에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농민들에게 첨단 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학교들의 개학이 4월로 추가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됐죠.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급식 중단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51개 품목, 총 406톤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봄철에 생산이 집중되고 저장성이 떨어져 피해가 큰 엽채류, 과채류 등 10개 품목은 173톤, 비교적 생산 규모가 적거나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뿌리채소, 곡류 등 41개 품목은 233톤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406톤 전량에 대해 긴급 지원 대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온 오프라인에서 20%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엽채류와 과채류 등 143톤은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업체와 협력해 꾸러미로 판매하고 뿌리채소와 곡류 등 41개 품목 233톤은 비교적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생활협동조합,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또 과채류 등 피해가 큰 농산물 173톤 가운데 30톤은 3kg 상당의 꾸러미로 만들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3월 중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강화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마트 등 수도권 대형 매장 10개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촉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돕고 생산 경영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급식육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판로를 확보해 드림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대상 친환경 농산물 고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해 드림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보전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친환경 농산물 소비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오는 4월부터 남미 페루로 국산 단감을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 12월 우리 정부가 페루와 수출 검역을 시작한 후 약 2년여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페루 수출 시장 진출이 국산 단감 수출국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국산 단감의 페루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단감의 페루 수출 검역 요령을 제정하고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수출 검역 협상을 시작한 후 2년여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단감은 배, 파프리카, 토마토에 이어 네 번째로 페루 시장 진출이 가능한 품목이 됐습니다. 이번 페루 시장 진출은 국산 단감 수출 지역을 남미 지역으로 확대해 수출국을 다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산 단감 수출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됐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산 단감 전체 수출량에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5%가 넘었습니다. 단감을 페루로 수출하려는 농가 및 업체는 매년 4월 말까지 수출 과수원 및 선별장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과수원은 검역 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를 시행해야 하고 최소 수확 시작 2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주 1회 낙과를 제거해야 합니다. 선별장은 1.6mm 이하 망, 이중 자동문 등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페루에 분포하지 않는 해충인 버초파리 사멸을 위해 수출하기 전 생산된 단감을 12일 이상 저온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단감은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지역으로만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협상을 타결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12일간 냉동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수출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야생 멧돼지의 번식철이 다가오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에 대한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성희 농협중앙 회장이 강원 철원의 양돈 농가를 찾아 방역 태세를 재점검했습니다.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철원군 갈마릅의 한 양돈 농장. 철로 만들어진 흰색 울타리가 농장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고 울타리 곳곳에 멧돼지 기피제가 매달려 있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방역용 생석회가 뿌려져 있고 드나드는 사료 차량에는 쉴 새 없이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요즘 양돈 농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다시 발생할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조수와 쥐, 파리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다 4월부터 야생 멧돼지의 번식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민통선 내 영농 활동도 본격적인 시작을 앞둬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23일 강원 철원군 갈마릅의 양돈 농장을 찾아 ASF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회장은 멧돼지 차단용 울타리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멧돼지 기피제를 울타리에 직접 매다는 등 각종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9일 이후 농가가 사육하는 돼지에서는 ASF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 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한 ASF만 300여 건이 넘습니다. 이 회장은 양돈 농가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 농장마다는 다 이렇게 울타리 다 치신 거죠, 이렇게? 그렇죠. 농장마다는. 틈 없어요. 다 쳐가지고 원진 넓으니까 중간중간에 문을 하나씩 다 달아놔야지. 그렇죠. 달아놔야지. 이 회장은 또 강원 지역 축협조합장, 방역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양돈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농협 공동방재단을 통한 농가 방역 작업 강화, 차단 방역을 위한 생석회와 기피제 등 방역용품 지원, 경기 강원 지역 양돈 농가에 대한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지원 등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농협에서도 뭔가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더 느끼실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린다.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 축산 농민들이 알으셔야지. 농가들은 농협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ASF 차단 방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코로나19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을 맞아 외래 식물 병해충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 병해충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을 개정해 이달 11일부터 신고 의무화 대상을 식물 재배자, 수입물품 취급자, 대학 연구소의 식물병해충 연구자 등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외국에서 가져온 식물류는 반드시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해 금지품 해당 및 병해충 잠복 여부에 대해 검역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산림 경영 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여성 임업인 중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거나 연중 90일 이상의 임업 종사자 또는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 경영자입니다. 희망자는 도내 시군 산림부서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200명을 선정해 문화생활 비용으로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가 가축 운반, 사료 운반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19종의 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신형 GPS 단말기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신형 GPS 단말기는 구형에 비해 위성 수신율이 향상됐으며 상시 전원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도는 구형 GPS 단말기가 장착된 축산 차량 8천여 대 중 약정 기간이 3년 경과한 4,300여 대를 대상으로 우선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축산 차량의 정확한 이동 경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말기 교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시장이 침체돼 어려움을 겪는 프리지어 농가를 위해 프리지어 6,400본을 일본에 시범 수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범 수출한 프리지어는 충남 청양 화훼 수출 장목반에서 생산한 노란색의 솔레이 품종입니다.
농진청은 이번 수출을 통해 일본 시장의 반응을 살핀 뒤 개선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개발 기술을 접목한 품목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신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해 수출 다변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